40대 남성 황 씨는 실직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해 고민입니다. 게다가 전업주부인 아내의 씀씀이는 커서 부부의 경제 사정은 말이 아닌데요. 어느 날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모습을 보다 못해 자산가인 장인어른이 황 씨를 불렀습니다. 장인어른은 황 씨에게 작은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아 생활을 하라며 돈을 주셨는데요. 대신 경제 개념이 없고 씀씀이가 큰 아내 대신 황 씨 명의로 건물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게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산 황 씨 부부. 다행히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졌지만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. 황 씨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건데요. 결국 이혼하게 된 두 사람. 이번에는 이 상가 건물을 두고 다툼을 벌입니다. 아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산 건물이니 자기가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황 씨는 건물 명의자는 자신이고 또 그동안 건물 관리도 직접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맞섰는데요. 장인어른의 돈으로 마련한 남편 명의 건물.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네,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최근 아내와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을 소개합니다. 사연을 좀 소개를 해보죠. 네, 결혼한 지 16년 되는 40대 부부였던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요.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혼 초기에는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아이도 낳고 아주 알콩달콩 잘 지냈었는데 이제 문제는 남편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실직을 하면서 이 남편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경기도 나쁜 데다가 이 남편의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.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장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.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내의 역할인데 아내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땐 장인, 아내의 그 친정 아버지가 경제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씀씀이가 컸었고 계속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도 남편이 돈을 벌어올 때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남편 실직 이후에 이 씀씀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. 이게 결국은 부부 갈등으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생활력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돈 벌어왔을 때 좀 모아놨으면 경제 사정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지 않았겠느냐. 씀씀이 때문에 문제다.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. 또 실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어떤 곤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어느 날 이제 장인이 사위를 부릅니다. 네. 뭔가 이제 해결해주는 일을 만들죠. 네, 아까 사례자 아내 집안은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집안이다. 그래서 아내가 씀씀이가 크다라는 설명이 네.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,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 사례자를 부르기 전에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어쨌든 남편이 가장으로서 자기가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일용직으로 남편이 일단 일자리를 얻었습니다. 하지만 벌이가 변변치 않았고요. 그리고 또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대출받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빚독촉도 좀 받았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전셋집에 살고 있었던 이 부부가 사실 전제를 드리자면 이 얘기가 10년 전의 얘기입니다. 16년차 부부의 10년 전 이야기. 전세금 목돈을 빼서 월세로 갈아타면서 일단 돈을 좀 갚습니다. 근데 일일이 월세 내야지 그때 아이들 한창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학원 다니고 이럴 나이인데 학원비 들어가지 너무 힘든 거예요. 게다가 이 남편은 역시 그 아내의 과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. 이때 장인어른이 부릅니다. 그래서 사정이 딱하니 내가 좀 도와줄게. 건물을 하나 사는데 도움을 줄 테니 임대업을 해서 그 월세를 받아서 조금 생활하는 건 어떻겠느냐. 다만 그 사례자의 아내, 다시 말하면 장인어른의 딸에 대한 씀씀이나 과소비 성향을 친아버지인 장인어른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우리 딸은 경제관념이 워낙 없고 씀씀이가 너무 크니까 이 건물을 우리 딸 명의로 하는 건 좀 불안하다. 내가 사위지만 자네 앞으로 명의를 해줄 테니 자네가 이 돈으로 건물도 사고 관리도 직접 해라라고 했고요. 아내도 아버지가 도와준다는데 남편이 받아들여라 같이 설득을 해서 둘이 이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. 장인어른이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. 네. 사위 딱 불러서 이렇게 건물 하나 맡기면서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다. 그럼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삶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죠.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. 이게 장인이 4층 건물을 사는데 전체를 도와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일정 부분 도와주고 그동안 모았던 돈, 보증금 같은 건 그대로 있었겠죠. 거기에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
4층 상가 건물을 사서 맨 위층에는 이제 두 부부가 살고 예, 예. 1, 2, 3층 그 임대료 준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아내는 이제 육아하고 가사만 한 거고 남편 같은 경우는 청소도 하고 건물 관리를 한 겁니다. 예, 예. 그러면 이제 애들 키우면서 잘 살면 되는 것 같은데 뭐 이 사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어떤 그 좋지 않은 감정이 또 있었는 모양이죠. 결국 뭐 애들 보는 데서 서로 뭐 욕설하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난 더 이상 남편하고 못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러면서 이혼을 통보하는 겁니다. 근데 남편도 나도 이렇게는 못 산다. 예. 아내 같은 경우는 이혼 통보하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, 남편한테. 아마 이 나가라고 통보하는 그 심리 기저 사이에는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이니까 그러네요. 너 나가라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예, 예. 그렇지만 남편도 이혼은 하지만 내 주장도 할 게 있다 이런 겁니다. 서로 이제 감정선을 건드렸고 넘지 않을 선들은 이제 넘다 보니까 이게 이혼까지 오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재산 문제 아니겠습니까?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가 건물 하나가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사줬으니까 내 건물이고 나가라.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제 키워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재산 분할 문제가 이제 가장 컸습니다. 예, 일단 아내 입장 제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? 아내 입장은 이 상가는 뭐 앞서 설명 나온 대로예요.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대부분의 돈이 장인어른의 돈으로 산 건 맞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준 건물이니까 당연히 내 거다. 당신이 관리를 했니 어쩐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당신에게는 전혀 재산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렇게까지 되기 전 과정 당신이 실직을 해서 그로 인해 가정이 고통을 받았고 나도 고통을 받았고 아이들도 고통을 받았고 이제 우리 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사람답게 당신이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. 그러니 이혼을 한다면 당신이 나가고 내가 남는 게 맞다. 당신에게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. 빈손으로 나가라가 아내의 주장입니다. 남편 입장에서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렇죠.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 원인 뭐 나 혼자 제공한 거냐, 예. 아내도 잘못한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이제 건물을 매입하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모아뒀던 돈도 일부가 들어간 것이다. 그리고 건물 관리는 거의 나 혼자 한 거다. 아내도 뭐 관리했다고는 하지만 세입자들하고 수다 조금 떠는 정도였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계속해서 건물 내 거고 남편을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적어도 최소한 절반은 예. 나의 것이다. 이렇게 남편은 주장하고 있고요. 아내는 뭐 결국 이제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게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했던 남편이 저희 사건 반장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또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각자 주장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누구의 의견을 만들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궁금증, 특히 오늘 사연 보내주신 40대 남성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장인어른 돈으로 구입한 상가 건물 이혼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? 10년간 건물 관리하는 것은 저인데 제 몫은 얼마나 될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일단 장인이 사줬단 말이에요. 장인이 네, 그렇죠. 돌려줘야 합니까? 이혼할 때? 이건 다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예.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주장할 게 있어요. 아내 입장에서 우리 아빠 돈으로 사준 거니까 내 거지. 근데 이 남편은 그거 나한테 증여해 주신 거야. 그거 내 특유 재산이야. 서로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예. 이 지금까지 정황을 다 이게 지켜보면 이 누군가 한 명에게 사줬다기보다 이 부부에게 사준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부부 같이 생활 공동재산이 잘하라. 되는 건데요. 아.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정반대입니다.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제 건물을 하나 사줬는데 이혼할 때니까 며느리가 이거 시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거니까 이거 내 거야. 그래서 이제 이혼할 때 난 돈을 못 준다고 오히려 주장을 이거랑 좀 반대 사건이죠. 예. 그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거는 이제 어쨌건 시아버지의 돈이 또 들어갔었고 이 그 두 부부 사이 이 재산을 가지고 형성해 나간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감안해 보면 이건 누군가 한 사람의 특유 재산이 아니고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고 공동재산이다. 판단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안도 거의 동일하게 바라봐야 되니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것을 명백하고 이걸 이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나아갔어요. 만약에 이제 예컨대 이 장인이 딸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지금 10년이 정도 됐습니다. 예. 명의도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이 혼인 생활이 뭐 1년도 아니고 10년간 이 부동산을 남편이 관리를 했다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비록 장인은 딸한테 주고 싶었다고 이 사건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40 내지 50%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예.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오히려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명의도 받았고요. 사위가 거기다가 본인도 관리도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 그거는
남편이 더 많이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이 그래도 사위보단 딸한테 주려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쳐보면 50대 50으로 예. 재산 분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.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. 결혼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쪽 혹은 여자 쪽에서 집을 사줬어요. 그런 경우 많죠. 네, 그럼 예. 딱 그러면 예. 이혼할 때 되면 아 이건 우리 부모님 사줄 거 내 거야.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면 그건 맞습니다. 그 얘기가. 그런데 예.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가치가 유지되는데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몇 년은 특유 재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. 그러네요. 극단적으로 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다 팔아먹고 뭐 유흥에 써버리고 그거를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요. 20년, 여기는 10년이지만 만약 20년, 30년간 그 부동산을 유지를 하고 재산을 유지를 했다면 비록 네. 혼인 전에 한 사람이 가지고 왔다고 손치더라도 안 썼던 배우자 일방이 그만큼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50%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그러네요. 같습니다. 이제 예를 들면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으로 집을 사주든 아니면 뭐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사주든 상관없이 기간이 상당히 네. 오랫동안 지냈다고 본다고 하면은 서로의 어떤 공동 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. 이 정도 되는 경우는 네. 뭐 10년간 관리를 했다고 하면은 50대 50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백성무 변호사 저는 그 정도 50대 보나요? 50은 좀 힘들 것 네.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부부 공동 재산인 건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할 때 누가 한쪽이 집을 사오고 네. 뭐 그래서 내 거네 서로 싸울 때 보통 보면 부부 공동 재산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예. 기여도 부분에서 실제 돈이 투입된 쪽을 아. 조금은 더 올려주는 게 아닌가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면 그러면 한 이번 사안 같은 6대 4 경우는 정도 되나요? 6대 4에서 많으면 7대 3 정도까지도 아내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. 예, 예. 그렇다고. 근데 또 이제 주장을 하겠죠. 10년간 아파트 아니 그렇죠. 집 관리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에게 집을이나 건물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특유 재산은 아니고 네. 부부의 어떤 기간이 길수록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공동 배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.